안녕하세요. 89세 현역 의사 박명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셨던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89세인 제가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에 오르기도 하고 손주들과 축구공을 차며 놀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무시해왔던 몸의 특정 부위들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기도 하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92세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혼자서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당당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증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어요. 그분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 방법들을 50년째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인데도 지팡이에 의존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조금씩 아프더니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차이가 유전자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평소 관리 방법의 차이였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올바른 관리를 하고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젊은 의사였을 때부터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사시는데 왜 어떤 분은 80세에도 청춘처럼 활기차시고 어떤 분은 60세에도 쇠약해 보이실까? 이 궁금증이 저를 오랜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점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핵심 부위가 바로 네 곳입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서 이곳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들이거든요.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네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드는 과정에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위들이 조금만 관심을 받아도 금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81세 김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을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8세 박영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20년간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을 실천하신 후로는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강화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관리법들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걸 떠올리세요.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해야 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계속하는 것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가 얼마나 소중한 건강의 열쇠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걸어야 하는 이 소중한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박정자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발을 보니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발가락 사이는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어떻게 발을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80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로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어요.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곳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세요. 마지막으로 보습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하세요. 목욕 후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석 달간 실천한 결과 이제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겨드랑이 관리법입니다.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가 일상이 됐어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독소를 제거하고 백혈구를 생산하는 면역 체계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냄새 제거에만 신경 쓰죠. 강한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는 것이 문제입니다. 겨드랑이 땀샘은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거든요. 이를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은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 비누가 좋아요.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저는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60년 넘게 사용해 왔어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매일 아침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2달 실천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관리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이곳에는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벅지 안쪽은 대퇴 동맥과 서해부 림프절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둘째,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으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하세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됩니다.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넷째, 보습제와 파우더로 마찰을 방지하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한 달 실천 후 이제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등과 두피 관리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치매 시작인가요? 라고 두려워하셨어요.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 위쪽 근육이 뭉치면 뇌 혈류가 감소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관리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긴 손잡이 브러쉬로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면 좋아요. 둘째,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를 좋게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면 됩니다. 셋째,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면 돼요. 넷째, 저녁에 5분간 등과 목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움직이는 방법도 있어요. 조명자 할머니는 2달 후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5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거든요.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씩 집중해서 관리해 보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89세의 현역 의사로서 말씀드려요.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해요.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와 연결해 보세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는데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거든요.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박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저는 89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9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또는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건강 습관과 함께 더욱 활기찬 생활 시작해 보세요. 89세 현역 의사 박명수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